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 매우 질서 있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칭송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사실은 예방약이 없고 치료약이 없어서 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50년 전, 100년 전으로 소급하고 200년 전으로 소급했다면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연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연병에 걸려 죽을 놈 그러거든요. 연병에 죽을 놈. 연병이란 말이 전염병이란 전자를 생략하는 말이 연병이에요. 하도 고약하니까 글자를 빼고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흔히 이제 역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요즘에도 쓰고 있죠. 이것은 사실 악성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코로나는 악성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또 괴질이란 말을 씁니다. 괴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리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와 사회 속에는 무시무시하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괴기스러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참혹하기 짝이었고 그야말로 불바다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하늘이 조화를 부리고 있는 홍수,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발, 아주 가물어가지고 땅이 쩍쩍 벌어지고 곡식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홍수나 한발이 되면은 농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한문으로 기아에 허덕인다고 그러죠. 마지막이 바로 괴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것을 뒤집어 보면 10년이면 한 1, 2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재해가 돌아옵니다. 근데 괴질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유럽에 있어서 괴질이 제일 많은 건 페스트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페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콜레라입니다. 사실 괴질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 콜레라를 괴질이라고 그랬어요. 콜레라가 있죠. 장티부스가 있죠. 그다음에 말랄리아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하자면 천연두, 두창, 그다음에 이질, 그다음에 학질, 말랄리아를 학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해는 콜레라만 한 해는 학질이 돌고 이래서 10년 동안에 거의 매년 홍수, 한발, 괴질에 시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조선조 실록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대충 200년 단위로 잘라보면 1000번 내지 1500번의 괴질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전염병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좀 훑어본다고 한다면 유럽의 패스트 같은 것은 한 도시가 3분의 1 정도 내지 어느 경우는 반절이 사람이 죽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0만 도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5만 정도가 죽어가는 거고 가령 50만 도시였다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니까 금방 10만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조선조 실력도 보면요. 10만, 20만, 30만 그렇게 죽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있던 사람이 쓰러져 죽고 저 집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집이 초상을 당했다고 할 때 그 무서움, 공포스러움. 그 다음에 농사는 안 되니까 굶주림. 거기다가 회오리 바람은 불고 또 때로는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더구나 괴질이 부르면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죽어간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가령 영조 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가 한 700만쯤이 되는데
한 10만 명, 20만 명이 죽어갑니다. 몇 년 사이에 한 30만 명, 50만 명이 없어지면 700만 중에 50만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죽었을 때 동서양이 똑같습니다만 이 시체를 어떻게 처치하는 겁니다. 우선 공포스럽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우기가 어렵죠. 둘째, 괴질이 나오면 동서양을 막느라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산으로 가고 어디로 다 뒤져가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가지고 첫째 처리할 사람이 없어. 처리할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관에다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은 나무로 짜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 관우 준비라는 것이 그저 몇십 개 있다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가면 어떻게 관에다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땅을 파가지고 막 묻어버리죠. 서울의 시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대문 속에서 오늘날 한양대학 쪽에 가서 시체를 운반해가는 문이 있어요. 시구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리 이제 갖다 던지면 저기서 받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서양을 막느라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를 퇴치하는데 앞으로 지금 백신이나 치료약이 1년 후에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치료약은 전혀 없는데 막 여기저기 죽어가면은 어찌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에 매달리고 신에 매달리고 귀신에 매달리게 됩니다. 유럽에 있어서도 보면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지고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적을 붙이고 신부들한테 강론받고 뭐 이런 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종교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신 내렸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서 매달리죠. 그러면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뿌리고 발로 밟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되면 무당이 한두 사람을 구슬해 주지 그 수십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귀신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사회는 그래도 그들 체계적인 가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신이 있었습니다. 신체계가. 우리는 그 종교 체계가 없었던 까닭에 역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귀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는 각 취락에는 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주만 해도 사직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단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동국대학교 쪽에 선앙당 가는 길목에 여단이 있는데 여자라는 것은 괴질에 걸려서 즉 질병에 걸려서 죽은 귀신을 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렬병자로 죽은 사람 그다음에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귀신을 모셔오는 게 여단입니다. 왜 여단을 모셨느냐? 이름이 날뛰면은 모든 사람이 해를 입으니까 잘 모셔서 제사도 지내고 제사밥도 주어가지고 달래기 위해서 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단에 가서 이제 매달립니다. 역시 이제 구설하고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치료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역병이 돌아 있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신제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갔다 와서 죽고 그래도 거기에는 매달릴 것이었으니까 여단에 매달리고 이리하여 그야말로 아비규환 속에서 두려움과 굶주림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이면 한두 개의 천재지변 그다음에 교질이 있을 때 10년 내내 시달려 온 것이 그동안 우리 선조들의 안타까운 삶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유럽에는 신체계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체계가 바로 이제 여단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여단 위에 무엇인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정신적 유연처가 필요하게 되죠. 이래서 1860년대 오늘날 천도교라고는 동학이 발생합니다. 물론 동학은 처음에 발생할 때 사회 혼란과 더불어서 백성의 도탄에 빠진 정치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일단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대원군이 등장하고 고종 초기 하더라도 조선족 만렙이 부패하고 직선은 무너지고 매간매직을 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1840년 50년 되거든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처에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주도 나오고 요 부근 일대 도처에서 무기를 들고 무기라는 게 사실은 죽창이나 아니면은 농기구를 들고 와 이제 몰려 들어가가지고 사또 소위 수령을 묶어내고 그 짓을 했습니다. 자, 이 학적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학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정신적 위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재우라고 하는 동학 시조가 이제 정치적인 설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도 또 결부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괴지라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역병의 역사를 보면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한 200년, 300년 동안에 1000 내지 1500번의 괴질이 나올 때 어느 때는 매년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끄끔하다가 또 18세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괴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8세기에 나온 것이 이제 괴질이 바로 콜레라입니다. 유럽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고치려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18세기에 이제 비로소 현미경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균을 발견해 가지고 세균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이제 치료약이 나옵니다만 그거 나오기 직전에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할 때 신부 이제 몇 사람들이 괴지 그 동네에 가지고 위안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체도 치워주고 하다가 어느 동지를 갔는데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가호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규명을 해봤더니 거기는 높은 산악인데다가 바위산이 돼가지고 우물을 팔 수도 없고 물이 흘러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맥주였습니다. 그들이 느낀 것이 순간적으로 물을 안 마셨구나. 맥주였구나.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동리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전염병에 안 걸려서 이제 맥주를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인성 물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의 얘기지만 도피에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있는 맑은 물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수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살아서 났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독한 것을 먹어주면은 분명히 걸리지 않고 또 치료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 생강, 후추, 부추, 그다음 마늘. 그래서 특히 마늘과 고추는 우리나라 특기였죠. 지금도 그게 유효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해준다고 했을 때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월 초하룻날, 정월 보름날에는 액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괴질에 걸리지 않고 낫기 위해서 바로 마늘, 고추, 부추들을 음식을 먹고 나물을 해서 찍어서 먹고 했단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유효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1946년 8.15 해방 후에 이제 만주나 또는 기타 남방에서 모두 귀환해서 들어온 바람에 토착병 내지 소위 유행병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콜레라가 굉장히 성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어렸을 때인데 우리 옆집까지도 콜레라가 들어왔습니다. 새끼를 쳐놓고 출입을 금하고 요즘 말로 하면 격리 수용을 했죠. 물론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큰 공포를 못 느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불안들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로서 예방과 더불어 치료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쪽에는 동네 우물을 먹고 살았고 우리 집은 단독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로 딱 쳐놓으니까 동네 우물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동네 우물을 먹기 때문에 수인성이니까 동네 우물에서 전염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은 우리 집 우물이기 때문에 전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나저나 오늘 코로나19가 계속 휩쓸고 있고 유언비도 많고 또한 요즘 말로 하자면 가짜 뉴스가 막 인터넷에 뜨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 관습 내지 습관 즉 깨끗이 하고 살면은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고 그리고 마스크 잘하고 손 씻고 하면은 충분히 방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